네, 여러분 지금부터 3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 정돈해 주시면 바로 3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세션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재윤 대표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행사장 뒤편에 있는 질문함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의 이메일을 이용해서 질문 중간중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된 질문자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중간에 끝까지 관심 잃지 않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3부가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열화와 같은 성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도 확인을 해보니 점점 시청자가 늘어가고 있는 모습에 뿌듯하기만 합니다. 네, 3부 주제는요, 넥스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참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3부 함께 진행해 주실 옥재윤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얘기가 이제 썸머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오늘의 사실 발표회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두 가지였죠. 메타랜드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공개하는 자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지금 여기 읽어볼게요. 세계 최초 리얼타임 AI 모션 신기술 발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고요. 이따 한번 시연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하여튼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죠? 예. 정말 저도 너무 궁금해서 빨리 구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 모션을 한번 이제 한번 직접 시연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네, 함께 해주실 댄서님 지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다슬 댄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진 시연 보여주신 이다슬 댄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인체의 신비 그리고 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이 관절 하나하나마다 바로바로 이걸 시연해내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보신 거에 따라서 느끼시는 분들이 좀 감정이 다양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와, 놀랍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AI 모션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닌텐도 위라고 게임 아시죠? 예. 그것 좀 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닌텐도 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키넥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모션 인식 카메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카메라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적외선 레이저입니다. 적외선 레이저가 사람을 쏴서 부딪혀 들어간 거를 실시간으로 모델링을 만드는 게 레이저 기술이에요. 그걸로 보통 우리가 가정용으로 뭐 아이들이 모션 인식 게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인구가 엄청납니다. 그게 한 2억 명 이상이 사용을 했죠. 자, 근데 그거는 장비가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설명 드리면 여기 삼각대에 있는 게 카메라예요. 예, 여기 카메라가 여기 조그마한 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예. 저게 특수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웹캠입니다. 웹캠.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카메라로 이게 다 구현된 거예요. 야, 대단한 겁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발대식 행사에 인공지능 업체도 저희가 7개 업체가 지금 저희하고 연합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뭐 CES 가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제가 잘 보시면 저희 모인이 하는 일 중에 디지털 클론, 메타 클론에 대한 얘기는 오늘 안 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메타랜드 주제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모이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많은 회사들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한 결과물이고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2만 원짜리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찍어갖고 3D 좌표로 만드나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전반에도 이제 모션 트래킹 기술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을 때, 이 사람의 관절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각도를 추적을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 컴퓨터 안에는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뭘 했길래 쟤를 아나? 저 카메라는요, 초당 30번씩 그냥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사진 찍은 거를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이 그동안 얘가 사람을 학습을 한 겁니다. 사진을 보고 얘가 팔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계속 추적하다 원본하고 비교해 가면서 계속 러닝 학습을 해서, 지금 저 사람이 팔을 든 거구나, 다리를 올린 거구나, 그거를 아주 고도화시켜서 훈련을 시켜냅니다. 걔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가 지금 카메라를 쳐다보고 그 사람을 똑같이 구현해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딥러닝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다소 어색한 부분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사실은 기술의 완성본이 아니에요. 오늘 보신 거는 딥러닝 인공지능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방법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3D 좌표로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기존에도 이런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닌데, 만들어진 영상을 딥러닝 시켜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 새로운 점은 뭘까요? 리얼타임입니다. 이건 리얼타임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 짧은 시간에 딜레이가 많이 없었잖아요. 보셨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얘가 30장씩 찍은 거를 다 보고, 얘가 이렇게 좌표로 움직였네?
그럼 X, Y, Z축으로 이 좌표 관절 하나가 얘는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고를 실시간 추적한 거를 3D 좌표를 저희 게임 엔진에 보내서 저희 게임의 아바타의 관절에 매핑시켜서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돌려서 그걸 그래픽에 매핑시켜서 나온 겁니다. 그게 아주 찰나의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안 됐었던 겁니다. 제가 세계 최초라고 써놨죠. 그러면 네. 뭐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뭐 전문가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리얼타임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좀 발이 약간 위치가 떨어졌죠. 보신 게 이 카메라에서 조금 외곽으로 벗어났을 때 좀 위치가 바뀌는 거 보셨나요? 눈썰미 쓰신 분들 보셨겠죠? 이 거리가 얘가 사각이 생기면 좌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야각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만 하면 좀 난데 조금 벗어나면 좀 왜곡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번에 또 출원했습니다. 뭐냐면 카메라 한 대 갖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VR에서는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은 앞에 보고 춤추니까 되는 거지만 워게임을 한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그러면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죠. 가리잖아요. 팔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안 보이죠. 그래서 카메라가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투 채널 카메라가 되면 몸을 전신을 추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죠. 지금 얘가 앞에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거는 추적을 잘해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거를 잘못해요. 이 깊이값을 얘가 이미지로 찍으니까 이 3D 좌표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옆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방식은 투 채널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특허입니다. 저희. 또 한 가지는 발의 움직임인데 잘 보셨지만 발이 정확하게 매핑이 안 됐죠. 그게 저희 엔진에서 보존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붙여야 되는 작업, 그런 것들이 이번에 완성이 되면, 자, 그러면 이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카메라 두 대가 있고요. 거실에 TV가 있죠. 그럼 VR 안 썼죠? 예. VR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모니터 보고 워게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투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권투도 하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한 세 가지만 만들어 보겠는데, 이게 아이고. 조금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닌텐도 위예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나중에 안 해보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애들이 이거 갖고 놀았어요. 닌텐도 위가 1억 대가 이상 팔렸습니다. 전 세계. 저 비싸요. 의외로. 제가 모션 캡처를 했나요? 아니에요. 스틱 두 개로다가 한 겁니다. 발 없어요. 몸 없어요. 얼굴 없습니다. 저희는 얼굴 인식까지 됩니다. 요 두 개로다가 춤추는 거예요. 뭐 탁구 치고 뭐 하고. 그게 1억 대가 이상이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그죠? 저 2만 원짜리 카메라면 풀바디 트래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거 갖고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닌텐도 위나 소니 무브,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다 모션 인식 게임을 만든 겁니다. 그냥 미니 게임. 집에서 헬스 하시는 분도 이거 또 하고요. 홈핏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탁구 게임, 뭐 권투 게임 하는데, 자, 제가 유저 입장에서 저는 모션 트래킹 개발하는 회사로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정밀해야 됩니까? 모션이?
제가 알고 있는 컨텐츠의 95%는요, 이걸로 다 됩니다. 왜? 필요 없어요, 굳이. 장갑도 필요 없어요. 권투하는데 장갑이 왜 필요해요? 글로브가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돼요. 탁구 그냥 여기 탁구채 달아서 하면 되고, 골프채 달아서 하면 됩니다. 축구도 해도 되고. 이 시장이 95%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95%를 장악할 게 저희 AI 모션 트래킹 기술입니다. 그럼 제가 저기 얼마냐? 아까 보셨죠? 2만 원. 그건 소비자 가격이고요. 저희가 패키지가 없어요. 저희 박스 해가지고 카메라 2개 딱 들어가고 할 건데, 용도에 따라서는 노트북을 해도 되니까 카메라가 없어도 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다 되는 거, 다운로드만 받으면. 이걸 전 세계 공급을 한다. 그러면, 예, 이게 다 되죠.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예전에는 이 하드웨어랑 CD를 팔았어요. 얘네들은. 뭐 탁구 게임 CD 한 장에 5만 원, 뭐 이거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2억 대가 팔렸어요. 저희 모이는 어떻게 할 거냐?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이것만 봐도 이해해 오시죠? 제가 말씀드린 VR 수트를 일부러 귀찮게 뭐 입고 글로브 끼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면 95%의 게임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뭐가 특징이에요? 저희 CD 안 팔아요. CD 안 팔고 우리 이 AI 모션 장비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렌탈로 줍니다. 그냥 월정액으로. 가정용으로 그냥 무료로 막 줘요. 월정액 10,000원, 20,000원 내면 저희가 50개의 콘텐츠를 먼저 오픈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50개의 콘텐츠를 제가 국내 기업들하고 지금 이거를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콘텐츠 기술이 대단한 거 아시죠? 지금 한국 콘텐츠 진흥협회나 오늘 원래 축사로 오시기로 했던 분이 그 콘텐츠 진흥 이사장님이 계셨던데 지금 이번에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시간 관계상 이번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의 조직들하고 저희가 해서 콘텐츠 개발사들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AI 모션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API를 만들어 드려요. 개발자 버전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탁구 게임 만들어, 축구 게임 만들어, 골프 만들어, 복싱 만들어, 그리고 아까 홈 트레이닝 하는 거 만들어. 근데 이제 저희 손가락 글로브 끼면 뭐가 돼요? 아이들이 상호작용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연학습 생태 애들이 이거 안경 써도 되고요. 안경 안 써도 됩니다. 모니터로 나와도 되니까. 모니터에 나오는데 거기 개구리를 집어봐요. 개구리 건드리니까 도망가고.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게 되면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보던 게 아이들의 눈으로 봐보세요. 모니터에 개구리가 있는데요. 손동작 하니까 얘가 도망을 가요. 개구리를, 거북이, VR을 쓰면 더 신기하죠. VR을 썼는데 거북이 잠이니까 이걸 툭툭 치니까 막 무서워갖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VR은. 이런 게 저희 AI 모션으로 되면, 제가 여기 보시면 모션 인식 게임에 교육, 게임, 홈피, 스포츠, 의료, 직업, 안전체험, 생태라고 했죠. 저희 넷플릭스형 모션 인식 이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게임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60%가 교육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자연 생태도 배우고 우주 체험도 배우고 물고기하고 놀고 퍼즐 블록 쌓고 놀고 안전하고 집에서. 근데 월정액이 얼마? 저는 생각에 월정액이 1인 3,000원 받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족당 1,000원씩 더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정용에 누군가 가입을 해놓으면 매월 한 10개씩 컨텐츠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가정 있는 집들은 다 할 거고요. 심지어 뭐 집에서 심심할 때 비대면 시장에 뭐 맨날 TV만 보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몸도 움직이면서 운동도 되고, 지금 이걸로 복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분 하시면 다이어트 1시간 하신 거 똑같을 겁니다. 재밌고.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션 트래킹이라는 게 일부 부정적인 분들이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상담을 해보면, 야, 다 좋은데, 저거 맨날 벗었다 입었다, 글로브 꼈다 붙었다, 저거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근데 특수 목적에는 해야 돼요. 저희 군사훈련 아까 말씀드렸죠. 군사훈련 하려면 뭐 무거운 노트북 매가지고 어깨 해야죠. 총 들고. 그리고 심지어 저 햅틱으로 충격 느끼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직업 훈련한다고, 뭐 용접 훈련한다, 뭐 만드는 훈련한다, 뭐 의료에서 시술 훈련한다. 그건 다 글로브 끼고 해야죠. 정밀하게 하는 거는. 근데 그 시장이 있고 아닌 시장이 있는 거예요. 가볍게. 근데 그게 저도 사실은 모션 트래킹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하나의 딜레마였는데 그걸 모인이 가져온 거예요. 이제 이게 돼서 이제는 전 세계에 아마 저희는 4세대, 5세대 모션 기술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광섬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형, 아까 우리 리니어 센서를 쓴 그 모션 기술, 글로브, 여기다가 아까 AI 모션에다가 글로브만 딱 무선으로 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몸은 그냥 AI가 할 거고 글로브만 하면 정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 전 세계 그 콘텐츠 개발 회사들은 95%가 이거 쓰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수트 입고 좀 정밀한 거 좀 하고 싶어 라면 우리 수트도 입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좀 더 매니아층을 위해서 나는 이제 느낌도 좀 줘. 아까 페이스북이 연구했던 햅틱, 그건 저희가 EMS 패치로 해결하는데 그 느낌을 충격받는 거, 만지는 느낌, 그런 걸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르가, 시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넷플릭스형 게임은 앞으로 저희가 2분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얘는. 근데 이게 되게 좀 우리가 참 좋은 게 넷플릭스가 전 세계 회원이 한 1억 명이라고만 가정해도요, 월 10,000원씩 받으면 1조가 생기는 겁니다. 매월. 근데 거기 95%가 재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쪽 수익이 아니고 컨텐츠 영상 제작에 써야 되잖아요. 저희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그 숫자가 뒤집힙니다. 이 미니게임은 제작비가 굉장히 싸요. 금방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1조를 벌었다. 그러면 5%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가 추진하게 될 거고, 여기에서 당연히 블록체인 토큰과 관계된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앞으로 그 모든 사업장에서 이 특수기술인 이 모션 트래킹 기술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거고요. 엊그제도 제가 좀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이 기존의 자이로 센서라고 하는 IMU 센서를 사가지고 실제 그 다양한 특수 분야의 목적의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그 기관에다가 납품을 한 업체였습니다. 그분이 저희 소식을 듣고 저희 부사장님하고 같이 저녁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전문가입니다. 이미 개발을 해서 납품까지 하신 분이죠. 그분하고 저하고 딱 10분이었나요? 10분밖에 얘기를 못 했는데 더 할 말이 없어갖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부사장님이 좀 얘기 좀 더 하시죠. 더 할 얘기가 없는데요. 왜? 전문가끼리는 알아요. 기술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하면은 됐네. 언제 주실 수 있어요? 자기네가 그 자이로 센서로 납품했다가 컴플레인 받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다 반품해갖고 지금 다 환불해주고 난리가 났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센서가 벌써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 모션 인식 그 자이로 센서를 해가지고 지금 상용화된 사례가 있냐고요? 없어요. 이유가 개발 버전에서 개발 단계에서 다 실패로 돼서 상용화 안 되는 겁니다. 오류가 있다는 건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이 제가 봐도 새로운 시장이에요. 이걸로 뭐 침대 뭐 무슨 개발하는데 모션을 측정한대요. 이게 누워있는 사람의 이 자세를 뭐
밸런스라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이 수트를 더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쪽에 그런 식으로 그 애트리하고 개발해 갖고 하는데, 저희 센서 이런 거 됩니다. 우리는 오차가 이렇게 없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언제 주실 수 있습니까? 빨리 저희하고 같이 그러면 내년부터 정부 사업부터 먼저 하시죠.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5분 딱 끝나고 서로 뻗춤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게 모션 트래킹 기술은 그냥 VR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시뮬레이션부터 의료 산업부터 다양하게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개발자 버전을 출시하게 되면 수많은 다양한 기업들이나 의료 분야나 직업 훈련 쪽이나 다양한 쪽에서 저희하고 제휴가 들어올 거고, 저희는 제휴 들어오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가격은 싸게 줍니다. 가격 싸게 주는 조건이 하나, 메타랜드에 자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제가 만드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서 그 유저를 저는 합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정말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 메이저 게임사들하고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이저지만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유저들을 갖고 있는 데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필요해서 지금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를 스틱을 썼던 거를 모션 트래킹 기술을 A부터 Z까지 저희 모인이 다 갖고 있으니까 저희하고 협력해야지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갑의 의리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우린 싼데 개발하면 우리 메타랜드 플랫폼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그런 빅딜들의 컨텐츠 기업들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수십억 명이 메타랜드에 입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트 팔아서 수익을 낼 생각보다는 수트는 우리 가정용 셋톱박스 같이 그냥 서비스 가입하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렌탈이 필요한 거죠. 빌링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더 컨텐츠 기업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거기에 결제가 붙고 하면 구글 플레이 같이 우리는 결제 수수료가 저희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축이 블록체인 토큰이 될 거고요. 메타랜드 토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업 모델을 제가 지금 꿈꾸고 있고요. 코인의 생태계는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라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좀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모인의 경쟁력입니다. 이게. BM 모델 특허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특허는 항상 이게 기계만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입니다, 저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1호가 뭐냐면 옥션의 역경매 방식이 비즈니스 모델 1호 특허입니다. 그게 생긴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자,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 메타랜드가 갖고 있는 BM 특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아실 거예요. 가상세계 신원인증 시스템. 야, 이거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NFT 아시죠? NFT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 부족해요. 2%가 아니라 50%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50%. 왜? 소유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디지털 파일을 이게 누구 거다. 그걸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원장에 기록해서 소유권 인정해 준 겁니다. 제가 작가잖아요. 제가 아까 그림도 그렸지만 그거를 디지털 파일로 해서 누구한테 팔면 이게 누구한테 팔았다는 장부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몇백억, 천억대도 가더라고요. 사실 거기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보이지 않는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NFT 시장이 그냥 그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에서 조금 뭐가 이상한 게 사실 더 중요한 건 복제 방지 기술이에요. 자, 제가 작가인데 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NFT를 찍었어요. 나 이거 딱 10개만 팔게. 그랬을 때 가치가 부여되죠. 근데 누구는 진짜 갖고 있는데 누구는 이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딱 붙이면 뭐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 이게 그거를 해결해 줍니다. NFT랑 저희 가상 세계 신원인증 시스템이 합치게 되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메타랜드는 가짜가 없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누군가 마우스 디자인을 했다고 그럴게요. 마우스 디자이너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NFT로 발행을 했어요. 10개를 팔겠다. 그 가상현실에서 얘가 딱 10개만 돌아다녀야 되죠.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제 그림이 10개를 딱, 아까 그런 풍경화를 10개를 딱 했다. 그럼 가상현실에다가 내가 내 집도 만들어서 이제 꾸미는데, 인테리어도 하고. 어느 집에 갔더니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10개 중에 몇 번째야. 그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미술계에는 이미 있는 거예요. 판화. 판화 아시죠? 판화. 판화는 번호가 있습니다. 판화 찍을 때 작가가 나는 10개, 나는 100개, 나는 1000개, 나는 10,000개라고 찍습니다. 그러면 1-1000이에요. 1000번 중에 1번째입니다. 그건 이미 NFT가 기존에 있던 개념이에요. 그건 디지털 파일에 적용한 것 뿐입니다. 그 판화 소유자. 그래서 그 가격이 생성이 돼요. 많이 찍으면 싸지고, 적게 찍으면 비쌉니다. 그 실제 미술계에 있는 건데, 그럼 가상세계의 메타랜드에서 내가 내 집 꾸미는데 좀 유명 작가 걸 걸고 싶어. 그랬을 때 그게 가치가 존재해야지. 뭐 아무 집이나 가서 다 있어, 카피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신원인증을 플러스 할 건데, 일단은 사물을 먼저 말씀드리면, NFT랑 섞이면 우리 메타랜드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작가들이 작품을 올리면 자기가 그냥 거기다 쓰면 돼요. 난 10개,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그러면 10개만 팔리는 거죠? 팔려고 나갔을 때 그 사람 소유권이 인정됐고 했는데, 그러면 그 뒷단에 저희 기술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웹에 등록하는 단계에서 저희는 AI 엔진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그림을 누군가 올리면, 상품을 올려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올리는 단계에서 AI가 추적합니다.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거부하죠. 거부해서, 아니야, 조금 달라. 그러면 이제 그 특별 저걸 해야죠. 심사를 받아서 이거랑 다르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가 없는 거예요. 등록 단계에서 저희 신원인증 시스템 특허가 AI가 그걸 판단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이마트에서 뭐 LG 냉장고다. 똑같이 만든 거가 LG 냉장고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저작권이고. 그러니까 그거 자기네가 실제 실물에서 냉장고 사면 메타랜드에서 사게끔 하나씩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샀으니까 가상현실에 내 집에도 냉장고가 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짜가 없다. 그러니까 가치가 존재하고. 유일하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 작품은 딱 한 개밖에 없어.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명품을 샀는데 아주 뭐 샤넬백 비싼 거가 있어요. 그럼 그걸 걔네들이 저희랑 입점을 해서 들어왔어요. 메타랜드에. 매장이 있어요. 근데 실제 현실 매장에서 샀더니 그 쿠폰을 줘요. 요거 가상에서 쓰세요. 그거 등록을 하니까 내가 메타버스, 메타랜드에서 샤넬백 들고 다녀보세요. 그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샤넬백 들고 다니네. 그거 누가 가짜라 봅니까? 저희는 시스템에서 다 막아버리는데. 진짜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이키가 저희 입점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이키에서 운동화를 팔았어요. 그걸 똑같이 저희가 NFT를 해서 그 상품, 3D 상품에서 신발을 거기서 신고 다닌다. 나이키 한정판 신고 다니네, 쟤는. 이 메타랜드는 그거예요. 그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NFT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밀착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복제 방지와 소유권 인증이라는 게 합쳐졌을 때는 굉장히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물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개념에서는 제 얼굴이죠. 지금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미 되고 있어요, 사실은. 막 비슷하게 만들어요. 뭐 캐릭터 만들 때 지금 이미 유튜버들이 막 가상인간 만들어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조금만 바꾸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막 나와버려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고발할 데가 없어요.
왜? 디지털 세계는 저작권밖에 없습니다. 법이.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그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의 그 형법 체계에다가 그냥 저 사람이 제 저작권 침해했습니다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저작권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똑같으면은 카피라고 그러는데 이 3D 모델로 만드는 과정에서 변형이 생깁니다. 근데 비슷하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을, 저는 유명하지 않은 게 되는데, BTS 같은 사람들이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응? 유명인사, 정치인들. 지금 선거운동도 아마 메타버스에서 할 텐데, 그분들 얼굴이 도용당하면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특허를 낼 때, 거기에 초점을 뒀어요. 메타버스에서 나라는 사람의 신분이 보장이 돼야 된다. 어떤 플랫폼은 그걸 안 해줄 거고 어떤 플랫폼을 그걸 해줬을 때 유명 공인들은 전부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저희 메타랜드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보장이 되니까. 자기 얼굴을 등록 단계에서 국가번호, 국가, 주소, 주민번호 이런 신원, 신분인증 KYC가 들어가면서 내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진으로 만들어진 3D 모델이 같이 들어가요. 이게 홍길동이다라고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얼굴 갖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살면 돼요. 회의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살면 되죠. 근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단지 쌍둥이도 있고 좀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거는 이제 사실은 AI가 걸러내는 과정에서 유사도 측정해서 나오면 그럼 별도로 심의를 넣이죠. 사실은 내 쌍둥이에요. 아니면 워낙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신분 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개로 그 사람도 등록이 되는 거죠. 단 가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도 가짜가 있으면 안 되고 상품도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세상이 메타버스 세상이다. 그래서 이 특허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페이스북 메타라고 해서 이걸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28억의 유저를 메타버스에다가 넣어서 와 해가지고 야 우리들 다 들어와 하는데 이 기술이 없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쪽에는 연예인들이 안 가요. 공인들이 안 간다고요. 카피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메타랜드는 야 얘는 뭐 가방 모든 게 다 실물하고 동기화돼가지고 딱 존재하니까 가치가 존재하니까 저희 메타랜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술이 저희 BM 특허라는 얘기고요. 요것도 재밌습니다. 메타버스 3D 엔진 초연결 특허. 이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특허를 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자다가 꿈꾸다가 이거를 개발했는데 제가 좀 이게 잠을 깊이 못 자는 편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그걸 생각하다가 자면 이어져요. 그래서 안 풀린 거 거기서 개발을 해요.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메모하고. 로보데스크도 사실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사실. 아무튼, 이 메타버스 3D 엔진 초연결 특허가 변리사한테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제가 이것 좀 특허 낼 건데, 명세서 작성 좀 해주세요. 변리사가 듣더니, 이 소리를 3번 합니다. 야, 이거를 왜 딴 기업들이 특허를 안 냈을까요? 걔네는요, 여기까지 지금 안 보입니다. 당장 지금 돈 벌기 바빠서 어떻게 하면 유저들 들어오게 해갖고 그 아이템 팔게 만들고 뭐 하려고만 하지 초연결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못 하는데 저는 왜 가능하냐? 저는 10년 전부터 모인이 하려고 하는 거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해왔잖아요. 모션 트래킹부터 모든 거를 사실은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설계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콘텐츠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유저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까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했는데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은 호라이즌이라고 예를 들게요. 페이스북 플랫폼. 거기는 자기들이 콘텐츠를 올려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냥 PC에다 넣어갖고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로블록스, 제페토 다 그런 거죠. 그 VR로 바뀐다 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만드는 게 지금 뭐
업체 두 개 다 하나는 다 지금 요즘에 메타버스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군데 만나시면 그 중에 한 군데는 메타버스 만든다고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난리예요. 난립을 한다는 겁니다. 난립을. 지금이야 그래도 좀 새로우니까 이렇지 한 1년 돼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다 학을 띄실 겁니다. 아우 지겨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콘텐츠가 하도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걸 연결을 해야죠.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VR 게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어디 게임이 제페토가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각자야. 그러면 유저가 제가 개인 유저라고 봐서 이걸 맨날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거 또 윈도우에서 버튼 눌러가지고 실행시켜서 또 해봤다가 이제 빼고 또 전설의 낚시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없죠.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우리 웹브라우저를 생각해 볼게요. 인터넷, 포털, 네이버. 그게 왜 좋아요? 거기 검색창에 치면 다 나와요. 그 링크 들어가면 다 나오죠. 그래서 포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에 그 포털이 없는 겁니다. 왜? 보는 방식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2D 화면에서 뭔가에 주소창을 쳐서 들어가는 방식이고 3D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게임 엔진끼리 움직여야 돼요. 게임 엔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설명드리면 그냥 게임 만드는 툴입니다. 툴. 그게 유니티, 언리얼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엔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같은 보신 것들이. 근데 이 엔진에서 저 엔진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거는 웹브라우저하고는 방식 자체가 도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스트리밍으로 또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저희 토연걸 특허를 이용하면 저희 메타랜드 허브에 여기 포털이 있어요. 이렇게 레디 플레이어 같이 딱 여기 있어요. 이걸로 딱 들어가니까 페이스북 메타도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 딱 들어가면 배틀그라운드 가야 되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속으로 뻔한 얘기를 왜 하지? 그럴 거예요. 그 뻔한 걸 아무도 특허를 안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 안경 쓴 상태에서. 그죠? 또 끝났으면 또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딴 데도 또 가고, 주라경공원도 가고, 계속 이어지죠. 서로. 그게 초연결 특허입니다. 이게 없는 메타버스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상현실 신원인증 시스템이나 저희 초연결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립해 놓은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허를 냈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수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털을 넘나들 때 포털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100원씩. 예를 들어서. 예. 그 누가 내냐? 고객이 될 필요 없죠. 지금도 우리 네이버 보면 파워링크 들어가면 본인도 모르게 의료 같은 거 성형외과 딱 누르면 성형외과에서 1,000원씩 주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많은 데서 적은 데 갈 때는 적은 데가 돈을 내는 거죠. 이 포털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타랜드가 이게 커졌어요. 유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 플랫폼으로 다 들어오겠죠? 저희 수트 썼으니까. 그 걔네들이 좋은 점이 뭐예요? 여기 유저가 많네. 통합 아이디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 솔루션 하나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괜히 마케팅 영업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가면 이미 수억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포털만 연결해주면 돼요, 저희가. 계약으로. 야, 이쪽은 지금 저기 좀 아이템이 좀 비싼 것 같아. 통행료 여기는 한 번에 1,000원씩. 어떤 데는 참 한 번에 50원씩. 이게 다 계약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밌는 게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은요, 다 적이에요. 다 적이에요. 서로 뺏을 생각만 해요. 야, 나도 유저 다 모을 거야. 딱 보니까, 니네들 만들고 있네? 아유, 내가 빨리 만들어갖고 나부터 유저 좀 모아야지. 서로 뺏을 생각만 합니다. 저희 메타랜드는 안 싸워요. 다 만드세요. 대신에 다 연결합시다. 자, 여기서 딜레마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프로젝트 플랫폼을 연결하려면 원칙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 기업들의 욕심인데, 회원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페이스북 메타랑 저희랑 연결하고 싶다. 그럼 페이스북 입장에서 28억 명이에요. 딱 보니까 메타랜드에서 연결 좀 하자는데, 야, 나 유저 안 줘. 너네한테 정보. 그러면 이제 유저를 안 준다는 거죠. 아무튼. 또 한 가지.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거 결제 솔루션 써. 그거 아니에요? 그 결제를 쓴다는 얘기는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그 수수료 사업이니까 우리 거 써. 우리 토큰 써. 우리 결제 페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플랫폼 만드는 회사들 다 물어보세요. 수익 모델이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수수료 받을 겁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엔 한심합니다. 다 똑같은 생각만 갖고 있고 서로 합칠 생각은 못해요. 그러니까 불보듯 뻔하죠. 지금에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몇 년 안 가서 90%가 없어질 겁니다. 왜? 버틸 수가 없어요. 유저를 못 모읍니다.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근데 저희는 메타랜드는 어떻게 돼요? 매일 연결하는 업체들이 맨날 들어와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내년에 언론기사 아마 무지하게 보실 겁니다. 주 단위로 맨날 그냥 이번에는 어디가 들어왔대? 여기는 어디가 들어왔대? 정신없을 거야. 그때 가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얘네 들어왔으니까 회원이 몇 명 들어온 거지? 이것만 합산해 보시면 결국 메타랜드에 몇 명이 들어온지는 되는 거죠. 배틀그라운드가 혹시라도 들어오면 4억 5천만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페토하고, 저희가 제페토 아까 보셨잖아요. 제페토를 본 게 아니라, 저희 AI 모션 보셨죠? AI 모션 기술을 가지고 제가 제페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페토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모바일로 지금 버튼 눌러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이거 그냥 카메라 한 대 놓고요. 집에서 그냥 이거 돌아다니면 돼요. 제페토에서 뭘 알아야겠어요? 바로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게 포털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회원은 주기 싫어. 결제는 지네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공유 안 해도 돼요. 결제 그쪽에 쓰세요. 단 통행료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고, 근데 작은 회사가 우리 플랫폼 밑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통합 아이디로 회원을 주는 겁니다. 결제 솔루션을 우리 걸 쓰게 만들어주고 그건 수수료 받으면 되는 거고, 큰 데들은 공유 안 하는 데는 그냥 연결만 하고 서로 통행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갈 때는 저쪽에서 내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연결이 우리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BM 특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장에서 실제 물건을 사면 가상현실에 연동화가 된다. 똑같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심지어는 타임락을 걸어서 운동화가 한 1년 신으면 닳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이키 운동화 샀더니 가상현실에서 6개월만 쓰래.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동화가 가능하다. 이건 기업들이 필요한 건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죠. 자기네들 당연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또 특허가 걸려있네. 그 딴 데 플랫폼에도 하려고 했더니 딴 데 이런 게 없어. 메타랜드밖에 이게 안 돼. 그럼 쇼핑몰들 입장에서는 다 우리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모션 특허는 워낙 저희가 많고, 포지션 트래킹 이제 위치 기반형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기반형도 아까 설명드렸죠. 보물찾기에 특화되어 있는 특허. 진화형 시스템. 요거가 이제 게임 유저 실시간 인증 특허인데요. 요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저희가 워게임을 만들고 있죠. 워게임을 만들면 진짜 돈 내게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 10,000원 갖고 입장을 해요. 유저가. 10,000원 갖고 입장해서 워게임을 합니다. 발 맞으면 1,000원씩 뺏겨요. 팔 맞으면. 머리 맞으면 3,000원, 5,000원씩 뺏겨요. 돈 내기예요, 간단하게. 그게 내기죠. 그게 시합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마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저거 불법 아니야? 저거 개등위에서 저 가만히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개등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게임입니다. 왜? 확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으로 하는 게임은 현금으로 대회를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게임 아이템들은 당연히 뭐 개인 간 거래 P2B로 연결되겠지만 결국은 유저들이 우리 레디 플레이어 영화에서 보면 총 쏴서 죽으면 그 코인을 막잖아요. 그게 진짜 가능해지는 게 이번에 FPS 게임입니다. e스포츠 대회를 끝나고 나면 그걸 상용화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FPS 게임은 좀 달라요. 그럼 모인 수트만 입고 하면 그 유저도 없는데 수트 언제 팔아서 그 유저를 언제 모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모션 수트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로도 되고요. 다 됩니다. VR로도 되고 다 되게 합니다. 유저는 그 같은 디바이스끼리 묶을 겁니다. 시합을.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돈 내기인데 거의 진짜 이건 뭐 아주 피가 마르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막 아주 많이 죽여갖고 누적이 됐어요. 나는 10,000원 갖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지금 10만 원짜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잡으려고 막 단체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잡으면 10만 원이 오는 건데. 네, 그럴 겁니다. 그럼 걔는 도망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그 가치가 높아진 만큼 공격력이 세지거나 방어력이 세져야죠. 네, 그게 밸런스가 당연히 맡아지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지금 레벨이 지금 그 레벨 1에서 10까지라고 봤을 때 내가 지금 레벨 1인 사람이 돈 좀 벌려고 신분을 속이고 신규 아이디 가입해가지고 초보방에 들어와서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럼 뭐 누구는 맨날 읽고 뭐 누구는 뭐 그냥 돈을 갖다 주워 담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는 어차피 모션 추적을 하려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카메라에서 아까 제가 우리는 이미 있는 기술이죠. 그 신원인증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실시간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리 신규 아이디로 가입해서 들어와도 그 홍길동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수방에 들어와갖고 뭐 장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레벨에 있는 방에서만 놀아야 돼요. 밑으로 못 가요. 위로만 갈 수 있어요. 그게 저희 게임 유저 실시간 신원 인증 시스템 특허입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그 자기 레벨을 가지고 뭔가 다양한 게임들이 플레이 투 원이라 해서 요즘에 뭐 게임에서 돈 버는 것들이 워낙 유행이니까 모든 게임사들은 이렇게 갈 건데 이거 기술 또 써야죠. 이거 저희가 솔루션 공급할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워게임이고 뭐고 다 할 때는 우리 기술 쓰면 돼요. 우리 기술 써서 딱 그 레벨 인증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장난 못 치게. 그리고 또 우리 메타랜드로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래서 이런 전체적인 특허에 대한 아주 철저한 저희가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주 재밌는 게임 만들어가지고 좀 유저 좀 모아갖고 엑시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메타랜드. 그래서 모든 기술에 대한 기초가 그 플랫폼 콘텐츠 기업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기업 친화적인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저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공간이 생겨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서 소비가 발생하는 거고 또 소유권에 대한 거를 가치를 만들어주고, 그게 지금 블록체인, NFT 모든 관련된 사업이 하나로 연합되는 프로젝트가 저희 메타랜드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저희가 지금 그 메타랜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코인에 대한 거를 썸머리 그냥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랜드 토큰은 클레이튼 기반으로 그 만들어졌고요. 저희 자체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할 겁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 OSC 코인을 먼저 발행된 부분이 적절한 시점에 수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통량은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실제 우리 메타랜드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그 유통량이
서서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만들어서 그 가치를 잃지 않도록 사업화를 시켜서, 그리고 유저를 많이 모은다는 얘기는 당연히 거기서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기존에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모인해서 뭐 또 새로운 토큰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유통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수합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은 저희가 상장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그때 가치 비율로 저희가 정산해서 교환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메타랜드에 대해서 사실 기축통화가 뭐 코인이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확장시키겠다. 전 세계에 수많은 기업들을 연합시키겠다. 그리고 그 연합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익의 일부를 기부시키겠다. 그래서 지구 살리기라는 거대한 캠페인을 만들겠다. 그럼 저희를 보는 외부의 시각도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평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기사 쓰기도 편하죠. 뭐 기업 밀어주기로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사회공헌 기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지구적인 그런 캠페인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플랫폼에 합류하는 수많은 콘텐츠 기업들한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들이 이쪽에서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질문하는 게, 우리도 그럼 뭐 페이스북하고 뭐 하나요? 뭐 소니하고 뭐 하나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뭐 급할 게 있습니까? 그죠? 이게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뭐 다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먹이사슬을 제가 만들어 놨다는 게 사실 저희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뭐 빈말로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 여러 3시간에 거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 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어디까지가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개발자 입장에서, 이 창작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사업을 나름대로 진실성 있게 말씀드린 거고, 현재 시장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고, 이게 앞으로 가져올 결과, 앞으로 메타버스가 가고자 하는 목표들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그 느낌도 제가 좀 간접적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자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오늘 이런 미덕 자리는 사실상 우리가 그 코인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 자세하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회가 되면 뭐 다른 AMA라든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은 풀어드릴 거고, 이 방송은 저희가 글로벌로 다 저희가 번역해서 나갈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메타랜드 토큰에 대한 클레이팅 기반에 발행된다. 그리고 기존의 토큰과 적정 시점에서 수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래 활성화는 저희 자체 거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큰 맥락만 좀 짚어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메타랜드 시대가 정말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만약에 그 시대가 다가오면요, 저 대표님 옆집에 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요, 잠시 후 5분만 휴식 후에 4부 질의응답 세션으로 다시 찾아뵐 예정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편의 질문함 그리고 아래 하단의 이메일 주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3부 세션 여기서 마감하고 4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